전력학 제2법칙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그림 가와 같이 공기 중에서 움직이던 진자가 마찰에 의해 결국 멈추게 되지만 멈춰있던 애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는 되고 한쪽 방향으로 안 되는 거를 비가역 과정이라고 부르죠. 이런 비가역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법칙을 전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억, 비가역 과정이다. 예. 만약에 가역 과정이라면 얘가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가역 과정. 만약에 이게 가역 과정이라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되니까 비가역 과정이 맞고요. 니은, 진자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 진자가 멈춘다. 우리가 지금 진자가 흔들리는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공기저항이라는 비보존력에 작용을 하면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고 대신에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열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지금 멈췄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제 무질서도라는 거는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모든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증가하는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감소하는 쪽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걸 빗대 보면은 얘는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자가 스스로 멈추는 현상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가는 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불가능한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볼게요. 그림은 모양, 크기, 무게 같은 공이 칸막이에서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고요. 나는 섞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봅시다. 기억. 가와 난의 무질서도는 똑같다. 우리가 이거를 자연에서 입자의 운동이라고 해보면은 입자가 스스로 흐트러지는 현상은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자연적으로 혼자 다시 분리되는 모습은 불가능한 거죠. 이걸 무질서도와 연관 지으면 이쪽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라서 가능한 거고요. 거꾸로 가는 거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나가 좀 더 무질서도가 높은 거니까 다른 거지.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의 엔트로피가 가보다 크다. 무질서도가 증가한 상태니까 비교를 해보면 가보다는 나의 무질서도가 높아야 되겠죠. 니은 맞는 말. 디귿. 자연에서는 가에서 나로 스스로 변하는 거죠. 나에서 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디귿은 땡.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확산되면서 이제 골고루 퍼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색깔이 변한 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얘는 되지만 이 친구는 불가능하다. 이 법칙을 다루는 거죠. 이런 비가역 현상들을 나타내는 예시를 고르랍니다. 기억. 찬물과 더운 물을 섞은 미지근한 물이 된다. 찬물과 더운 물이 섞이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능하고요. 이 한 번 미지근해진 물이 다시 자기 혼자서 분리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비가역 현상을 다루는 게 맞고요. 니은. 외부에서 흡수한 열을 일로 바꾸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자, 여기서도 뒤에 나오겠지만 열기관에서요. 열기관이란 건 열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하는 장치를 뜻하지. 이때 일은 열로 100%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일을 100%로 바꿀 수
없다. 이게 이제 열기관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불가능하다니까 니은은 맞는 말, 안 된다. 비가역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죠.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받은 열은 이제 내부의 증가량과 기체가 한 일로 나누는 거. 그 법칙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니까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저절로 이동하지만 반대로는 이동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정지한 물체가 다시 빗면에 따라 올라갈 수 없죠. 맞는 말. 3번.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방금 했던 거.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 열을 100%의 1로 전환하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맞고요. 4번. 열역학 과정에서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5번. 고립계에서. 여기서 고립계라는 거는 외부와 에너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학 파트에서 마찰이 없는 거랑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5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5번. 이제 5번도 여기서 같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열기관이 100%로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는 까닭은요. 우리가 이제 열기관이란 건 이쪽에 고열원에서 열을 넣어줘서 이 넣어준 열로 일을 하는 장치인데 열을 흡수하면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빠져나가는 열이 생겨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요. 열 효율 공식을 써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100%가 되려면 Q2가 0이어야 되는데 빠져나간 열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은 100%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6번입니다. 그림은 고열원에서 Q1만큼의 열을 흡수하고 Q2만큼의 열을 내보내고 W만큼 일을 하는 열기관을 무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설명 옳은 것은 1번 열 효율. 열 효율이란 건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넣어준 열 에너지만큼 한 일 또는 이렇게 이 모양 또는 이 모양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건데 1번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2번 빠져나간 열이 제로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고 했죠. 3번 열기관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예, 당연하게도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제가 한 일. 여기서 우리가 열기관이라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게 지금 한 사이클 도는 동안 한 일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 그려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생긴 열기관이 있다 해봅시다. 여기서 스타트해서 한 바퀴 돌면요. 지금 보면은 온도가 우리가 뭐 여기 V1, P1, T1이라고 하면은 한 사이클을 돌면 스펙이 처음 P1, V1, T1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온도를 보시면 온도가 일하기 한 바퀴 돌기 전과 후가 똑같잖아요. 근데 온도가 똑같다?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사이클 돌면 이 그래프의 패곡선 넓이는 한 바퀴 도는 동안 열기관이 한 1이 되면서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여기 Q에는 이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흡수한 거랑 방출한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흡수한 거 Q1만큼 흡수했고요.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Q2만큼 방출을 하고 남은 만큼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 식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4번, 열 효율이 클수록 많은 열이 배출된다. 지금 보시면 얘가 커야 되는 거잖아. 얘가 커지려면 빠져나가는 열의 양은 줄어들어야겠죠. 이게 틀린 거고요. 5번,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거죠. 오답입니다. 정답은 3번 봐주시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고열원에서 2500줄의 열을 흡수하고요.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쳐 외부에 1000줄의 일을 한다. 이때 이상적 열기가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칠 때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번 순환하면은 온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한 사이클 도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맞는 말이고요. 니은, 이 열기관의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과 저열원에서 방출한 열은 같다. 고열원에서 흡수한 거랑 저열원에서 방출한 게 똑같다면 한 일의 양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게 1000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계산해드리면 2500줄 흡수해서 1500줄을 뱉었기 때문에 1000줄이 남고 그 녀석으로 일을 한 거죠. 틀린 거고요. 디귿, 열 효율은 0.6이다. 계산해보시면은 우리가 2500줄 흡수해서 1500줄 뱉었으니까 이게 이제 5분의 3이니까 5분의 2가 나오겠네요. 여기에 100을 곱하면 퍼센테이지로 계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퍼센테이지로 계산해보면 40%니까 0.4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죠. 8번입니다. 고열원의 온도가 400켈빈, 저열원의 온도가 300켈빈일 때 최대 효율이 들어갔습니다. 최대 효율이라는 말 나오면 카르노 기관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카르노 기관 열 효율은 Q1, Q2 대신에 고열원, 저열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분의 300이 되면서 4분의 1, 0.25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25%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9번입니다. Q1의 열을 흡수하고 W1을 하고 Q2를 배출하는 열기관이다. A, B의 흡수한 열, 그리고 한 일을 표현해줬고요. 이때 열 효율은 A의 열 효율은 B의 열 효율의 1.1배다. 이렇게 조건 주어졌습니다. 일단 방출한 열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저희가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만큼 남은 걸로 일을 한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0.7 이만큼을 방출을 한 거죠. 여기부터 열 효율 구해보면은 그러니까 A의 열 효율은 이 원문의 W로 계산해도 되니까 2분의 0.32가 되면서 0.3이라는 효율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그럼 B의 열 효율은 이제 A 거에다가 A의 열 효율에 0.3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지. 1.2를 나누는 거죠? 0.3분의 1.2니까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0.25구나. 이제 기억 알 수 있겠네. B의 열 효율은 기억분의 0.3인데 얘가 0.25가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기억은 1.22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기억. A가 방출한 열은 0.72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기억은 2보다 크다. 네. 효율이 한 일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분자가 똑같은데 효율이 떨어지려면 분모가 커져야 되죠? 맞는 말이고요. 디귿. A와 B가 같은 열을 흡수한다면 한 일은
A가 B보다 크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효율이 흡수한 것분의 한 1인데요. 지금 같은 양의 열을 넣어줬다니까. 이때 효율이 높을수록 한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A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게 맞겠죠. 효율이 A가 더 높으니까 같은 양의 열을 흡수했다면 A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죠. 10번입니다. 열기관에서 이상기체가 A, B, C, A만큼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고요. 순환하는 동안 Q1만큼 흡수를 했고 Q2만큼 방출을 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기억 C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Q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봅시다. 자, 공부하는 거니까 각각 한번 가볼게요. A, B 과정에서는 뭐 한 거냐면 등적 과정 한 거죠. 자, 등적 과정 한 거기 때문에 열을 흡수를 했고요. 그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했고 온도가 올라가고요. 압력도 올라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B에서 C는 등 앞 과정이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부피가 올라가면 온도도 올라가고 둘 다 증가, 열도 흡수했구나. 결국에 얘랑 얘를 더한 게 Q1이 되겠죠. 마지막 C에서 A로 갈 때 자, C에서 A로 갈 때는 뭐 온도가 똑같다 이런 조건도 없고요. 압력도 부피도 줄고 압력도 줄어드니까 압력도 줄고 부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줄고 일 받고 열을 방출하겠죠. 이제 방출한 건 이거 혼자니까 얘가 Q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B, C 과정. C에서 A로 돌아가기 말고 얘랑 얘 말하는 겁니다. 이때 흡수한 열이 합쳐서 Q1이었는데 이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1이다. 근데 이 Q1에는 물론 이제 내부 에너지 증가량도 있지만 이러면서 부피가 증가할 때 한 1의 양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Q1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비교해보면 Q1이 더 커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1을 포함시켜야 똑같은 거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마지막 디귿. 열 효율은 자, 열 효율 우리가 열 효율이란 건 넣어준 것분의 한 1의 양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넣어준 게 Q1이니까 내비 두고요. 1의 양만 구해주면 되는데 1의 양은 그래서 이 그래프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 넓이가 여기가 2B0 세로 길이는 2P0니까 삼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해보면은 2P0 V0가 되겠죠.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은 4번. 11번입니다. 한 순환 과정마다 고열원에서 1000kcal의 열을 받았고요. 이제 흡수한 열이 다음에 저열원으로 600kcal를 받았답니다. 한 일의 양은 400kcal가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도 이제 에너지의 단위였죠, 여러분. 그래서 1칼로리는 약 4.2주라고 똑같습니다. 이때 이제 A, B, C, D 다시 A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A, B, C, D는 등원. 그 다음에
BC, DA는 단열이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A, B 과정에서는 기체는 1000kcal의 열을 흡수한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단 열을 흡수를 하려면 압력이 올라가거나 또는 부피가 증가할 때 보통 흡수를 하잖아. 그러면 A, B, B, C로 갈 때는 이제 다 플러스 쪽에 가까울 거고요. 반대로 C, D, D, A로 갈 때는 감소하는 쪽일 겁니다. 그럼 증가하는 쪽일 건데 B, C는 단열이니까 열을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은 A에서 B로 갈 때밖에 없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실 때 여기서 1000kcal의 열을 흡수를 하는 거고요. 그럼 똑같이 D에서 A로 갈 때 열을 방출할 수가 없으니까 단열이라서 C에서 D로 나갈 때 나머지 600kcal의 열을 방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디귿. A, B, C 과정에서 외부 현일은 W다. 지금 보면 A, B, C 여기서 한 일은 여기 밑넓이를 전부 다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W보다는 크겠죠. 우리가 말하는 W는 한 사이클 돌았을 때 이 팔곡선의 넓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노란 것보다는 초록색이 크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마지막 리을. 열 효율입니다. 이거 그냥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10분의 4가 나오니까 100 곱하면 40%가 나오겠죠? 정답은 4번. 12번입니다. 수력 발전기랍니다. 이제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 주고요.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서 이 발전기를 회전시키면서 전구에 불을 켜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보면은 펌프가 이제 물을 올려놓으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발전기 돌리니까 그걸로 이제 무한 동력을 이제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연구기관이라 그러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에서는. 한번 봅시다. 기억. 수조에서 나온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은 비가역이다.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스스로 내려올 수 있지만 펌프의 도움이 없다면 올라갈 수 없겠죠. 비가역, 대표적인 비가역 현상이고요.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 일종 연구기관에 해당한다. 우리가 연구기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일종은 1법칙을 위배했다는 거고, 2종은 2법칙을 위배했다는 뜻입니다. 얘는 1법칙인데요. 지금 보면은 발전기를 지 스스로 돌려가지고 계속 전기를 혼자 만들면서 연구에 들어간다는 거야. 추가적인 공급 없이, 에너지 공급 없이 무한히 움직일 수 있는 무한 동력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1법칙을 위배한 겁니다. 1법칙은 흡수한 에너지로 일을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에너지 흡수 없이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1법칙을 위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배했다.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은 틀린 겁니다. 실력 언문제 1번 볼게요.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A, B, C, D, E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다. A, B 과정에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는 150이고 한 바퀴 돌면서 여기서 내부 에너지 150 증가했다는 거고요.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이 200이다. 여기 넓이를 구해보면은 200이 나오나 봅니다. 그럼 우리가 열 효율 알고 있으니까 열 효율을 활용해서 0.25 곱지면 4분의 1이 되고요. 흡수한 열분의 내보낸 열이 열 효율이 되니까, 내보낸 열이 아니고 한 일이 200이려면 4분의 1이 되려면 흡수한 양이 800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흡수한 거는 800줄이 되는 거고, 그럼 내보낸 거는 600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800이다. 자, 이거 하나씩 쭉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 자, 일단 A, B부터 한번 볼게요. A에서 B로 갈 때는, A, B는 등적 과정이니까 일을 안 합니다. 온도가 어디였어? 흡수한 열만큼 내부의 증가, 온도 증가, 압력까지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문제에 써 있었죠? 이때 증가한 내부 에너지가 150이라니까 여기서 흡수한 에너지가 150줄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을 흡수하는 곳이 B에서 C로 갈 때잖아. C, D, DA는 방출하는 곳이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는 B, C는 등온선 위에 있으니까 등온.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요. 여기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떨어지고 일을 하고 그만큼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총 흡수했던 양이 800이었잖아요. 여기서 150은 내부 에너지 올리는 데 썼으니까 남은 거 650줄만 흡수해서 650줄만큼 일을 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일은 아까 200이라면서요 말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바퀴 돌 때 한 일이고 이 650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 전체 넓이가 650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음의 1의 양이 450이 되면 됩니다. 어쨌든 기억 BC에서 흡수한 거는 650이 돼야 되니까 오답이고요. 니은 CD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50이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CD 자, CD는 다시 한번 등적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방출한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 온도 감소, 압력이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온도가 T1이었잖아요. 지금 T1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A에서 B를 거치면서 온도가 T2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BC는 어차피 등온이니까 온도가 T2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C에서 D로 떨어지면서 온도는 다시 T1으로 떨어지잖아요. 자, 한번 봐봐요. 올라갈 때 A에서 B로 가면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가 150이었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온도가 똑같은 온도로 돌아오려면 아까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니은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150줄이 돼야 맞겠죠. 니은도 틀렸고요. 마지막 D 끝. DA에서 받은 열과 방출한 열의 양은 같다. 우리가 DA도 등온 과정이죠? 어디 갔어?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어차피 없고 이를 받은 만큼 열을 내보내겠죠. 그래서 3번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 마지막 2번입니다. 그리고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D, A 순환하는 동안 나타낸 압력과 부피고요. B, C, D, A는 단열이랍니다. 그럼 A, B는 그래프 봤을 때 등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내부 에너지는 A, B 과정에서 8, 2만큼 증가하고 C, D에서 6, 2만큼 감소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A, B 등적 과정 특징을 보시면 여기서 일을 못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과 똑같겠죠. 그럼 A, B 과정에서는
8E만큼 증가했으니까 열을 8E 흡수한 거고요. CD에서는 6E를 뱉었으니까 6E만큼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럼 지금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열량부터 계산해 봅시다. Q는 흡수한 열량 빼기 방출한 열량이 한번 순환하면서 한 1의 양이 될 텐데 흡수한 게 8E예요. 그리고 방출한 거는 6E가 됩니다. 그럼 BC랑 DE는요? 여긴 어차피 단열이라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없기 때문에 A, B 여기서 흡수한 8E가 흡수한 양의 전부고요. C, D 여기서 방출한 6E가 이제 내보낸 양의 전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일의 양은 2E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이러면 열 효율도 구할 수 있죠. Q1분의 W로 가셔도 되고 1 빼기 Q1분의 Q2로 가도 답은 똑같습니다. 8, 2분의 2이니까 4분의 1 0.25가 되겠네요. 니은도 맞는 말. 마지막 디귿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인데 한번 봅시다. 단열이잖아요. 자, 단열이기 때문에 이게 0이어야 돼. 근데 지금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은 한 겁니다. 그럼 공짜로 일은 못해. 내부 에너지 빼먹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4번. 이렇게 열역학 제2법칙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